안녕하세요. 이상큐브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F-35 프로그램은 미국 내에서 급격한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 미국의 에어포스 매거진은 F-35 프로그램은 운용 비용 문제 외에도 유지 보수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공군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F-35에 대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지난 4월 23일에 보도된 미국의 에어포스 매거진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강력한 스텔스 기능과 넓은 범위를 가진 AN/APG-81 레이더를 장착한 F-35의 전투 성능에 조종사들은 대체로 만족하고 있지만 F-35를 운용하는 조직은 고액의 운용 및 유지 보수 비용 문제와 예비 부품의 공급 시스템에 대한 문제, 그리고 빠른 생산 속도로의 이행 문제와 또한 엔진 보수나 터빈 블레이드의 코팅 문제, 그리고 앨리스에서 오딘으로의 이행 문제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F-35의 시간당 운용 비용은 35,000달러로 알려져 있었지만 미 공군 항공전투군단 사령관인 마크 D 켈리 대장은 지난 3월에 F-35의 제조 라인과 운용 현장을 시찰해 CPF-H의 가격이 36,000달러임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2025년까지 25,000달러까지 낮출 필요가 있으며 25,000달러라는 숫자는 2012년 시점의 달러 환산이므로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2021년 시점에서의 CPF-H는 28,867달러가 되는 셈입니다. 또한 2025년까지의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을 3%로 가정했을 때 2025년까지 달성해야 하는 CPF-H 수치는 32,233달러가 될 것이지만 현재 CPF-H도 인플레이션율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2025년까지 운용비를 35% 절감해야 하는 어려움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록히드 마틴은 2025년에 25,000달러까지 운용비를 낮출 수 있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용비를 낮출 것인지를 밝히지 않고 있으며 때문에 미국 공군과 의회도 F-35의 시간당 운용 비용을 25,000달러에 맞추는 것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또한 F-35의 예비 부품 공급 체제 및 유지 보수를 필요로 하는 정비 시스템도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 부분에는 상당한 어둠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선 예비 부품은 A, B, C의 세 종류로 분류되며 제조 블록별로 단계적으로 도입된 설계 변경의 영향으로 A와 동일한 용도의 부품이라도 사이즈나 소재 등이 다른 경우가 있으며 F-35 조인트 프로그램 오피스는 이러한 복잡한 예비 부품의 수요를 예측하여 발주하는 것이지만 이번에는 확보한 예비 부품을 11개국 14개 단체에서 공유해야 합니다. 즉 각국이 각각 발주와 관리를 하던 예비 부품을 F-35의 경우에는 운용국들이 공동 관리하여 비용 절감을 목표로 했지만 반대로 엄청난 수의 예비 부품 관리에 압도되어 무엇이 어디에 납품되었는지조차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 해병대가 도입한 F-35B는 부대 배치와 동시에 들여온 예비 부품이 F-35B와 호환되지 않을 수도 있는 웃지 못할 상황까지 직면한 것 같습니다. 애초에 예비 부품 관리가 파탄난 것은 록히드 마틴이 예비 부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부품의 사용 이력이나 수명 등의 관리를 적절하게 하지 못한 것에 있습니다. 록히드 마틴은 전자로그를 미입력한 상태로 납품하고 있던 문제를 오랫동안 방치했으며 때문에 미군의 정비 담당자는 문제의 전자로그의 수정을 위해 본래 필요가 없었던 작업까지 떠안아야 했으며 이 작업을 위해 미군이 떠안아야 했던 비용은 약 3억 달러에 달합니다. 일단 이 문제는 록히드 마틴이 실수를 인정하고 보상을 해주기로 합의하여 해결됐지만 수억 달러 상당의 예비 부품은 아직까지 실종 상태이고 F-35의 수리에 투입되어야 하는 예비 부품 역시 같은 문제로 유지 보수 센터와의 매칭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F-35는 개발로부터 20년이 경과되었지만 아직 일부 평가 테스트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플레이트 생산으로 이행은 아직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미 국방부는 여러 해에 걸쳐 F-35를 도입해야 하지만 록히드 마틴은 플레이트로 F-35를 생산할 수 없으며 따라서 미 국방부는 록히드 마틴과의 발주 계약을 맺을 수 없어 지금 이상의 원가를 절감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로트 15 이후에 F-35는 블록4를 구성하고 있는 테크 리프레시 3라고 불리는 전자기기의 업그레이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제조 비용이 비싸고 게다가 로트 15에서 17까지의 F-35 발주량은 이전 로트와 비교해 약 100대 이상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플레이트 생산으로 이행해 단연 계약을 통한 비용 절감의 혜택을 받지 못하면 F-35의 도입 비용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설지도 모릅니다. 왜 로트 15에서 17까지의 F-35 발주량이 줄어드는지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군의 부대 편성 계획인 포스 디자인 2030을 실행 중인 미 해병대가 F-35B의 도입 축소에 나선다는 것이며, 두 번째는 미 의회가 지금까지 인정한 예산 요구 밖에서 F-35의 추가 구매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미 의회는 2021 회계연도에서 총 17대의 F-35의 추가 구입을 승인하고 16억 달러의 지출을 승인했지만 그 이상의 비용은 힘들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F-35 조인트 프로그램 오피스가 어중간한 블록4의 F-35를 구입했다가 나중에 업그레이드를 다시 하는 것보다 구매 자체를 늦추고 블록4의 구성이 완성되면 그때 구입하는 것이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블록4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업그레이드는 몰라도 전자기기의 업그레이드인 테크 리프레시 3가 완전히 들어간 F-35를 구입하는 편이 낫다는 의미이며, 예비 부품의 공급 시스템이나 유지 보수를 필요로 하는 부품 공급 시스템이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F-35를 도입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미 공군은 현재 F-35A의 탑재 엔진인 F-135의 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20대 가까운 F-35A가 예비 엔진의 부족으로 비행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은 연간 60기 정도의 F-135의 점검을 예정대로 처리할 수 없기 때문이며, 정비 거점에 반입된 F-135를 분해해보면 예상보다 엔진이 많이 손상되어 있거나 F-135를 수리하기 위한 기기가 부족하여 처리대기가 발생하고, 또한 정비 거점에서 일하는 작업자의 숙련도가 낮아 점검 자체에 예상 시간 이상이 걸리는 등의 여러 요인이 상호작용하여 점검이 필요한 F-135 엔진은 정비 거점에 점점 쌓여져 간다고 F-35 조인트 프로그램 오피스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F-135의 터빈 블레이드를 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입혀진 코팅이 예상보다 빨리 열화되거나 박리해버리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F-35가 중동 지역에 배치되었을 때 흡입한 모래에 칼슘과 마그네슘, 그리고 알루미늄의 규산염이 터빈 블레이드에 부착되어 가열 등으로써 유리의 결정화가 일어나 코팅을 파괴해버리는 것이 원인으로, 일단은 플랫앤 히트니가 업그레이드한 코팅 방법으로 해결되었지만 새로운 코팅이 어느 정도인지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플랫앤 휘트니는 F-135 엔진을 정비하기 위해 코팅 기기를 당장 들릴 수는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가 만연하는 환경에서 당장 직원을 증원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이런 종합적인 문제를 야기한 것은 록히드 마틴이 F-35의 운용 및 유지 보수를 지원하기 위해 개발한 앨리스입니다. 앨리스는 당초의 기대를 저버리고 F-35 가동률 향상을 가로막고 있으며 F-35를 정비하는 현장에 혼란을 초래한 장본인입니다. 예를 들어 필요한 예비 부품의 입고 시기를 앨리스에 물으면 몇 년 후라고 대답하거나, 몇십억 달러 상당의 예비 부품이 어디에 납품되었으며 누가 관리하고 있는지를 앨리스에 물어도 해당 없음이라고 대답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앨리스에 내장된 TMS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으며, 아직까지 노스록 그루먼의 이전 시스템의 병용을 강요당하는 등 앨리스가 직면한 문제를 나열하면 끝도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수정이 거듭되었으나 전혀 상황이 개선되지 않자 F-35 조인트 프로그램 오피스는 작년 1월에 새로운 관리 시스템인 오딘을 개발하고 앨리스와 손을 끊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딘 개발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작년 10월에는 오딘의 출시에 필요한 장비를 애리조나주 유마 해병대 기지로 보내 테스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오딘이 유마 해병대 기지에서 기존의 앨리스보다 정비 시간을 극적으로 감소시키고는 있지만 2021 회계연도에서 요구했던 개발 자금이 42%나 감소된 영향으로 자금 부족에 빠져 F-35 JPO는 새로운 소프트웨어 개발을 일시적으로 중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 하나의 기체의 F-16의 후계기인 F-35A와 해리어2의 후계기인 F-35B, 그리고 캐터펄트와 어레스팅 화이어에 의한 이착륙이 가능한 F-35C를 여러 나라에서 개발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요구하는 멀티롤기로서의 높은 능력과 출자국들이 요구하는 자국산 무기의 통합 요구 등을 한꺼번에 집어넣다 보니 개발 공정이 비대화되고 복잡화되어 개발 기간이 무서울 정도로 장기화됐다는 점입니다. F-35의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 공동개발이라는 직함을 내려놓고 미군의 요구에만 특화시키면 작업량이 줄어들어 F-35의 업데이트나 결함의 대응도 빨라지고 전 세계에 흩어진 제조 거점도 미국 내 집약될 관리와 지원이 쉬워질 수 있지만, 만약 그렇게 되면 F-35 출자국으로부터 소송을 당해 위약금을 물어야 하므로
미 의회는 수출을 전제로 하지 않는 6세대 전투기의 개발이나 4.5세대 전투기의 신규 도입에 F-35 프로그램에 자금을 투입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F-35의 성능이 이렇다 저렇다 할 이야기가 아니며 이 전투기가 성능이 나쁘다는 의미는 더더욱 아닙니다. 하지만 F-35를 제대로 운용하기 위한 환경이 조성되지 않으면 실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고, 약속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투자를 끝없이 반복하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미는 없어 보이고, 따라서 2025년까지 시간당 운용 비용을 25,000달러까지 달성하지 못할 경우 미 의회는 F-35의 프로그램 자금을 정말로 다른 곳에 투입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반복해서 말하지만 고도의 스텔스 기능과 강력한 AN/APG-81 레이더를 장착한 F-35의 전투 성능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F-35를 둘러싼 환경이나 문제는 전투 성능을 충분히 발휘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으며, 향후의 동향에 따라서는 우리나라도 F-35B 등의 도입을 재고할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큐브였습니다.